반갑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지 하루 만에 웨이모에서는 자율주행 누적 주행 마일수를 공개합니다. 그 수치는 1억 마일로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썸배시어님께서 2024년 7월부터 오늘까지 웨이모가 누적 주행 마일을 발표할 때마다 정리한 내용입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 누적 마일수를 보게 되면 역시 S커브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테슬라와 비교하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자료가 지난 1분기 테슬라가 공개한 FSD 누적 주행 마일수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10억 마일입니다. 2025년 3월까지 테슬라는 약 35억 마일에 달하는 누적 자율주행 마일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점은 2025년 1월부터 3월 동안 약 3개월 동안에 거의 10억 마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10억 마일은 오늘 웨이모가 공개한 1억 마일의 10배입니다. 이 자료도 지난 3월달 기준이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테슬라가 누적한 자율주행 마일은 10억 마일이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모가 자율주행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쌓은 게 1억 마일인데 테슬라는 3개월이면 이 10배의 데이터가 쌓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점은 테슬라의 데이터가 쌓이는 수준 자체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 데이터가 누적되는 속도 역시 미친 듯한 S커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출시 3주 만에 크고 아름다운 영역 확장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테스트해주고 계시는 조태그 마이어 씨 같은 경우 지금까지 총 116번 로보택시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380마일 이상을 로보택시로 주행하였습니다. 또 동시에 혼자만 로보택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로보택시를 타며 이 과정을 다양한 영상으로 남기시기도 하였습니다. 조태그 마이어 씨와 조태그 마이어 씨가 초대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로보택시를 체험하며 남긴 수많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 새롭게 로보택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로보택시 성능에 만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만족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미디어만 거치게 되면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안 좋은 이야기로 둔갑하게 됩니다. 과연 로보택시를 직접 체험하며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긴 사람들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기사를 적는 뉴스 미디어의 말이 맞을지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어제 서비스 지역이 웅장하게 확장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로보택시 비용 역시 4달러 20센트에서 6달러 90센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겠다는 의도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6달러 90센트 역시 다른 택시 서비스와 비교해보면 아주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격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 10마일을 타게 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15달러에서 25센트를 지불해야 되며 웨이모 같은 경우 20달러에서 30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 6.9달러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반값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업데이트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주요 이벤트는 테슬라 로보택시의 숫자 증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23일 어닝을 통해서도 더욱더 자세한 정보가 공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수많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보택시와 FSD 주행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자체는 그 어떤 기업보다 뛰어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와 관련한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간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순간 운영 로보택시의 숫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밖에 지난 7일에서 13일까지 중국 주간 보험 등록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중국에서 12,300대가 등록이 되며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5분기의 두 번째 주 중국 내 판매량을 보게 되면 이번에 기록한 12,300대가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중국 내 판매량을 본다 하더라도 모델 Y가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차량 중에 모델 Y가 지난 6월 가장 많이 팔렸다는 점이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의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 Y의 가격은 3배라는 점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는 6인승 모델 Y와 관련된 루머가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루머 같은 경우 아직까지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TC 메슬라님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기가 상하이에서 6인승 모델 Y를 이미 생산했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6인승 모델 Y 같은 경우 C필러 디자인이 바뀌었으며 휠 베이스 역시 더 길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된 것이 없으며 테슬라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15일부터 첫 판매를 시작한 인도 테슬라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높은 인도 관세로 예상되었던 것처럼 인도에서는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모델 Y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라는 큰 시장에 공식적으로 테슬라가 첫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테슬라가 추가로 얻게 되는 매출 자체는 절대적인 크기도 또 비중도 아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 당장 높은 가격에 많은 차량을 판매한다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저가형 차량을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임과 동시에 미래 자율주행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엄청난 주행 데이터가 존재하는 시장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현재 미국에서는 테슬라 내에서 그록을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 그록이 테슬라 내부 차량 기능에 접속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는 이후에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록이라는 AI를 조금 더 편하게 테슬라 차량 안에서 접속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얻게 되었고 미래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그록에게 말만 하면 테슬라 차량의 내부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음악을 바꿀 수도 있으며 원하는 음식점 혹은 쇼핑몰로 데려다주는 기능까지 추가되게 됩니다. 무언가 먹고는 싶은데 그 기분만 있고 어떤 음식일지 모를 때도 그록에게 말만 하면 그록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게 됩니다. 그 밖에 테슬라 로보택시와 FSD의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로보택시가 드라이브 스루를 반대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목격이 되죠. 로보택시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후진을 해서 제대로 된 입구로 드라이브 스루를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실수를 했을 경우 그 실수를 인지하고 스스로 수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실수를 통해서 데이터가 학습이 되며 이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의 강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는 웨이모의 자율주행에서도 매일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교차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웨이모를 볼 수 있으며 웨이모 같은 경우 테슬라처럼 이 실수를 바로 수정하지 못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길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로보택시가 완벽에 가까운 유턴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핸들과 가속 후진 타이밍을 보게 되면 사실상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완벽하게 유턴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테슬라의 FSD가 운전자의 목숨을 살려준 케이스입니다. 지금 신호를 보게 되면 분명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좌측에서 오는 캠핑 차량 같은 경우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를 합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 FSD가 이를 인식해서 먼저 멈추어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테슬라 오른편에 있던 차량 같은 경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차량 측면에서 충돌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캠핑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른쪽의 차량 역시 테슬라의 FSD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는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먼저 인지하고 방어 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고가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는 FSD 덕분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장면들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 영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 소이어 씨가 공유하였는데 지금 보게 되면 고속도로 진입로로 보이는데 이 고속도로 진입로의 마지막 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올려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차량이 갑작스럽게 진입하면 사고가 나기 딱 좋은 구간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FSD가 운전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인식하고 먼저 속도를 줄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아찔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 차량이 졸음 운전을 하는지 음주 운전을 하는지 엄청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차선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역시 FSD가 인식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오른쪽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이 차량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시간 정신을 못 차리고 주행을 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졸음운전이든 음주운전이든 마약운전이든 사람이 운전할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거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제이님께서 공유해주신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어둡고 비가 와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사고가 난 차량이 존재했고 이를 FSD가 인식해서 역시 안전하게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영상이 바로 이 글탈에 존재합니다. FSD를 사용함으로써 사람 운전자가 엉망으로 운전할 때도 원래라면 사고가 났을 상황에도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놀라운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어떤 기업보다 많은 금액을 슈퍼컴퓨터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지금 또 실시간으로 그 성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와 상관없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이 세상을 바꾸게 되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선형적으로 우상향하는 직선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까지는 아직까지 멀었네 라고 이야기하다가 잠깐 눈 깜짝하고 보니 모든 사람이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순간으로 점프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바로 그 시작 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테슬라 로보택시의 수 확대, 추가 영역 확대, 로보택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 확대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 인식 변화 점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오늘 테슬라 고위 임원 중 한 명이 테슬라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테슬라 정도의 규모인 회사에서는 1년에 3-4번씩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23일이면 테슬라 2분기 어닝 발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 EPS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전기차 판매량입니다. 하지만 미래 테슬라의 가치 대부분은 FSD와 로보택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같은 경우 실제 발표되는 수치가 갖는 의미보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무감독 FSD와 관련된 내용이 테슬라 장기 가치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3분기 같은 경우 테슬라 2.0 기준 밸류에이션인 전기차로 봐도 높은 수준의 인도량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분기입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되는 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테슬라는 4분기부터 저가형 모델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저가형 모델을 언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먼저 밝히게 되면 모델 Y를 구매하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 구매를 미루고 저가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는 이번 어닝콜에서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4분기 보조금이 삭제된과 함께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서 저가형 모델 판매 발표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